네, 맞습니다. 저는 청약통장 88만원으로 올해 2022년도 약 4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과정과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선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결국 부동산도 코인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청약통장 100만원도 안되는 88만원으로 올해 약 4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과정을 아주 쉽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포스팅 글, 이 글이 있는 곳은 바로 금기쁨 카페입니다. 영상 제목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기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청약통장 88만원으로 올해 2022년도 약 4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지금의 가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당연할 수밖에 없던 과거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제에서 언급하듯이 결국은 부동산과 코인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지 저의 생각의 확장성을 시청자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이라든지 코인이라는 그런 특정한 소재라는 우물에 갇히지 않고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하다. 때는 2009년도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청약 만능 통장이 나온다고 여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부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청약 만능 통장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몇 개월 또는 심지어 1년 정도 저축을 한 분들이 편리한 청약 만능 통장으로 바꾸려고 했었고, 시작도 안 한 사람 역시 청약 만능 통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직감하다. 저는 기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있던 사람도 바꾸려고 했고, 안 하던 사람도 청약 만능 통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점일 경우 먼저 가입한 사람이 승리입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청약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1순위라고 생각했지만 1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시점상 말입니다. 미납이 되더라도 먼저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소 금액 2만원으로 시작하다. 청약 만능 통장은 세대주로 나오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약 저축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세대주로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나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서 최소 금액 월 2만원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청약 만능 통장을 만든 사람은 시점상 제가 그분보다는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먼저 만들었냐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 금액 2만원이라도 바로 실행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론 미납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한 시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청약통장 88만원 달성. 드디어 저는 움직일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돈도 없이 너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또는 너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것이 가능해? 라고 묻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는 흙수저라도 은수저, 금수저와 같은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돈이라는 한 개의 키워드가 막힌다고 해서 나의 상상을 모두 제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진행이 되고 꿈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청약통장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자, 공공임대라는 표적을 두고 어떠한 조건에 도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평수, 브랜드,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여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랜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매우 작은 소형 평수입니다. 하지만 1급 브랜드 회사의 아파트 청약을 도전합니다. 5년 공공임대였습니다. 5번째, 당첨입니다. 5년 공공임대에 당첨이 됩니다. 운도 제법 좋아서 같은 평수에서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했었던 끝집으로 조금이나마 더 넓은 평수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층수도 노열층 턱걸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6번째, 계약서 작성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변 사람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 돈도 없이 아파트를 살 거라고? 맞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가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분들이 본인들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여 달라고 우리들한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1금융권 은행 중에 저는 한 곳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대우를 받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분양 전환. 5년 시간은 안녕입니다. 2022년도 1월, 올해 1월이었습니다. 지난달이었고요.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제가 입주했을 때 가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랐습니다. 자,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입주하였을 때 가격보다 1억 미만으로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유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23평도 이곳은 약 8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방향의 열매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가격은 1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가격은 5억 원대입니다. 청약통장 88만원으로 이곳에서 새 집을 5년 동안 생활하고 얻은 방향의 열매였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좋게 판단하여 어떠한 은행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3억 이상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돈이 없어도 분양가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인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9번째, 또 하나의 준비된 방향입니다. 공공임대에 당첨이 되기 전에 연금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10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공공임대 기간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앞으로 5년만 더 납입하면 이 저축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는 5년 동안 그리고 분양전환 받은 남은 기간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당연히 대출은 불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출은 필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오랜 시간 납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50만원이라고 한다면 50만원 자체로는 충분히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 누군가 원금과 이자를 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연금 기능이 60세 이후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또는 48세부터 연금이 되는 상품도 시중에 있습니다. 가령 제가 원금과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 금기법이 만들어냈다면 결국은 50만원 중에 30만원은 연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20만원만 부담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50만원을 20년, 30년, 35년 계속 내야 된다면 정말 부담스럽지만 50만원보다 현저히 적은 20만원만 낸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연금을 가입한 지도 꽤나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줄지어서 연금 보험이 납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납입이 종료된 후에 즉시 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금과 이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저의 연금은 종신입니다. 자, 10번째, 코인도 방향이다. 최근에 다루고 있는 드림 네트워크는 지난날 100만원을 투자하여 200만원 회수하였습니다. 원금 회수 이상을 하였다는 말이죠. 지금은 한 달 약 400만원이 코인 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 납입하는 것보다 드림 네트워크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의 투자 철학 때문인데요. 저는 부자를 만드는 것보다 가난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끼를 안전하게 먹을 것인지 4끼, 5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것인지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는 하루에 한 끼라도 굶지 않고 3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4끼, 5끼와 같이 배부른 구조를 제 자신한테 그때 선물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카페에는 중요한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료 코인으로는 파이코인과 하이코인을 조명하여 다루고 있고요. 디파이로는 드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급한 3가지 모두 제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